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팀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니켈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니켈은 그 어느 품목보다 변동성이 심한 장을 연출을 했는데요. 일단 연초 $10,000 전으로 움직이던 니켈은 공급 차질 우려로 $19,000 부근까지 치솟았고 지금 공급 차질 우려 때문에 현재는 지금 $14,000를 하회하면서 다시 또 급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렇듯 확대되는 변동성을 반영하면서 니켈 해지에 대한 니즈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금년 못지않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금년의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을 좀 꼽자면 인도네시아 니켈 정강 수출 규제가 좀 빠르게 앞당겨진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2020년, 2022년 1월 예정이었던 니켈강 수출을 2020년으로 빠르게 앞당겼고 그마저도 11월 적격적으로 니켈 정강 수출 금지를 시킨 이후에 시장은 패닉바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인도네시아 의존도가 예전보다 크지 않았고 그리고 필리핀산 수입을 빠르게 늘렸으며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도 일부 기업에 수입 쿼터를 부과를 하면서 급격한 가격 하락세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년 니켈 생산은 단연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일단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출 규제를 앞두고 최근 들어서 중국은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등지에서 정년 니켈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니켈 수요는 연간 14%씩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스테인리스 스틸과 전기차 관련 수요 증가세까지 더해지면서 좀 견조한 수요를 지지할 전망입니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NPI, 즉 니켈 선철의 존재 때문인데요. 일단 정년 니켈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생산에서 NPI는 값싼 대체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PI의 장점은 가격이 니켈 정년보다 싸다는 점인데요. 단점은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해 최근 들어서는 중국 내에서도 NPI 생산 공장이 문을 닫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생산 기지를 이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규모 수입을 좀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중국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내부적으로 그 스테인리스 스틸 시장에서 NPI 장악률은 약 40%대로 추정이 됩니다. 니켈 최대 수요처인 스테인리스 스틸 생산은 중국 생산이 좀 압도적이고요. 이러한 중국의 생산은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가격이 오르거나 스테인리스 생산이 증가할 때 니켈 가격이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역대 최고치의 생산을 갱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호조로 인해서 스테인리스 가격은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수요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산업 관련이 반가량을 차지를 합니다. 일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철과 철강 제품을 소비하는 곳이 중국 부동산 시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 시장이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연간 중국의 신규 건설 주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주택 건설 규모는 약 16억 제곱미터로 이는 서울과 부산시를 합친 면적보다 큽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매년 낙후 지역의 1.2%포인트를 도시화를 목표로 강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 결과 최근 5년간 건설 면적이 매년 15%씩 증가해 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장에서 우려하는 점은 STS 수익성 악화로 인한 니켈 수요 감소입니다. 최근 중국 내 재련소 수익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는데 그 원인은 일단 철강 가격의 하락을 비롯해서 그 원재료 비용의 35%를 차지하는 철강성 가격이 브라질과 호주발 공급 차질로 인해서 급등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수익성이 다시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고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수요도 여전히 니켈 가격을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관련 수요는 약 3%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매년 40%씩 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수요처인 중국의 경우에는 금년 들어서는 전체 판매 자동차 중에 약 7.5%가량이 전기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년 판매량은 약 120만 대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내부적으로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일단 지난 7일을 기점으로 중국 정부의 그 보조금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약 반 정도량으로 축소가 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저효율 전기차에게 지급했던 보조금은 완전히 없앴고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약 반으로 줄였다는 점인데요. 이번 보조금 정책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일단 하나는 중국 내부적으로 전기차 메이커들 중에 그 메이저급의 고효율 생산 그 기술이 크게 발달이 되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시장 개방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한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 80%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중국 정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니켈의 최대 수요처인 스테인리스 스틸은 미중 견고한 그 부동산 업황과 그리고 꾸준한 증산으로 인해서 좀 강하게 지지를 보일 전망입니다. 일단 내년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니켈강 수출 금지 조치로 주요 재련소들이 선제적으로 좀 재고를 쌓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치우친 그 수입처는 필리핀 특유의 그 몬순 시즌에 의한 그런 그 계절적 요인 때문에 장단기적으로 좀 공급 차질 우려가 상당히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수요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니켈은 16,000달러에서 7,000달러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니켈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